네, 코스닥은 하반기 어떻게 움직일까 아주 궁금합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오늘은 매주 수요일마다 회사 다녀왔습니다. 이 고정 코너로 생생한 기업 탐방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죠.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모시고 하반기 코스닥 시장 전망과 주의 깊게 지켜볼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반기 코스닥 시장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었던 이제 우려와 이런 것들이 상존했었던 시장이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을 필두로 해서 가장 강력하게 2차 전지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까도 이제 어떠한 변화가 연도별로 있었는지 이제 다 보여주셨었는데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연으로 보면은 한 28.4% 지금 시간 기준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게 같은 28%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좀 과거와는 좀 달랐던 또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 게 오르는 것만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 상승률 올해 코스닥이 30% 올랐다고? 내 계좌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좀 올해 상반기는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어려운 시장, 소외될 수 그렇죠. 있는 시장이었다. 네. 네, 그래서 점점 어렵다는 정말 생각이 자꾸 네. 드는데요. 특히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강세, 약세가 두드러졌는지 살펴주시죠. 일단 강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뭐 덴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로봇,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일단은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일단은 뭐 2차 전지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나 이제 LNF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DX, WCP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원텍이나 뭐 비올,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5월, 6월에 가장 핫했었던 게 특히 이제 엔터주였었거든요. 예, 일단은 그렇죠. JYP 엔터가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기염을 좀 토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도 과거에는 시총 상위에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의 예. 지분 투자로 인한 이런 수혜가 있었는데 반대로 뭐 영상 콘텐츠라던가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좋지 않았었던 모습. 특히나 어제 셀트리온과 관련한 3사도 또 주가 하락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제약 바이오의 이런 순환 시대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보니까 그 보유하신 분들은 네. 느끼는 지수의 레벨이 완전히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강세 업종 같으면 이미 천이 한참 넘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약세 업종 같으면 또 그보다 더 밑으로 보일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약진한 기업들의 몇 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인상에 남았습니까? 네, 일단은 뭐 아까 시총 높은 종목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JYP 엔터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요즘에 또 후발주자로 또 올라오는 이런 섹터들 중에서는 이제 덴탈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휴비치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4% 정도, 6%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뭐 동훈 아나텍이라는 기업은 오늘 변동성이 워낙 큰데 최근까지 좀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자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이 섹터가 강세였는데 그 섹터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밸류파인더는 뭐 이 독립 리서치답게 좀 특이한 행보를 보이는 게 있는데요. 하락 종목 AS 보고서를 발간하셨다고요. 이게 뭐 하락 종목 AS 어떤 기업들이 있었고 그 과정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회사 다녀왔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지도 이제 1년 반이 넘은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40개 정도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의 종목이 이제 시장 대비 더 하락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데를 보면은
보고서를 쓰고 주가가 오르면은 오른 것만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하락하면은 그거에 따른 어떤 AS 같은 게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 하락한 거면은 하락한 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 회사가 기존에 보고서를 썼을 때보다 이 회사가 정말 안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주가만 떨어진 건지 회사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다시 작성을 했었고 방금 말씀드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는 19,000원인데 4월 달에 그거를 작성했을 때 주가는 8,000원 정도였었고 휴비츠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는 주가가 한 1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또 23,000원까지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저도 이제 탐방을 많이 다니다 보면 느끼는 거는 정말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거를 알아봐 줄 때 그 회사의 주가가 그렇죠. 급등을 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미리 사전에 알려지지 않을 때 발굴을 하는 게 좀 더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 개인 투자자들이 일일이 그렇게 찾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충원 대표 같은 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미 120개 기업을 탐방했다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휴일 빼고 나면 한 이틀에 한 곳 정도는 다녀오신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업 탐방하면서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 기업과 오늘의 기업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240 영업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다녀오고 이번 달도 거의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이제 기업과 월 한 네. 10개 이상. 네,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담당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과거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뭔가를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요즘에는 뭐 이제 스마트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단순하게 어떠한 예를 들면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나 저희 같은 독립 리서치의 자료만 보고 그냥 딱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런 스스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을 공부를 하시고 그 회사에 전화해서 이건 이러고 이건 이거 맞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하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투자자들도 스마트해지고 기업들도 또 이제 투자자 주주들을 대하는 그런 네. 자세도 좀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코스닥 올해 이렇게 뭐 30% 오른데 만족하지 않고 이제 제대로 번개도를 좀 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1000이라는 것이 그렇게 못 넘을 산도 아니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 코스닥 전망 과연 어떤가요? 일단 지난 2021년도 8월에 이제 1062포인트를 찍고 나서 이제 거의 작년 10월에는 65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네. 지금 재차 873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코스닥을 1000을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 산정 방식이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다 그렇죠. 보니까 시총 상위가 더 잘 가야 되는데 지속적인 이런 성장하는 모습 이제 처음에는 뭐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뭐 IRA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 또 투자를 하고 이번에는 뭐 아직은 정규 시장에 상장돼 있지는 않지만 뭐 SK 시그넷 같은 회사도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산업이 점차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2차 전지의 모습들도 좀 개인적으로는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약 바이오랑 게임주들 같은 그동안에 이제 2020년, 21년도에 모멘텀으로만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못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도 코스닥 시총 3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위치하고 있고 6위에는 HLB가 있고 7위에는 펄어비스가 있고 또 8위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있거든요. 여전히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이름을 랭크가 됐지만 기존의 시총 상위를 차지했던 종목들이 아직도 산재를 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다시 힘을 써야 되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여러 학회가 있고 지금은 이제 스몰캡도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다니다 보면 느끼는 거는 지금 투자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VC나 벤처캐피탈 같은 이런 투자에 대한 시장이 많이 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런 모멘텀 차원에서 다시 이제 그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스닥이 현실이 됐다. 그러면 그 중심에서 업종이나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참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이게 실적이 나오는 산업인가 아니면은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데 좀 기대감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가야 되는 섹터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차 전지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한 3, 4년 전만 생각을 해도
엔터 좋지. 엔터 좋고 음반이나 음원 판매량이 늘어나고 콘서트 하면은 이제 굿즈도 판매할 수 있고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의 단점은 뭔가 아티스트하고의 뭔가 계약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또 사람이다 보니까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인적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3,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캘린더로 그런 것도 만들더라고요. 뭐 YG의 어떤 아티스트가 언제 데뷔하고 언제 음반이 나오고 그 순위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캘린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뭐 아직 시총 상위에 들어와 있는 엔터사는 지금은 JYP가 5위고 SM이 12위인데 뭐 그 외의 종목들도 계속해서 또 약진을 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엔터나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 쪽 이런 쪽도 충분히 계속해서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이 정말 본궤도에 올라서고 제대로 상승 기류를 타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투명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져야 되고 또 그 관심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들이 내놓는 자료, 공시 이런 것들이 아주 투명하고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금융당국에서도 상당히 교감을 하고 있죠.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월 달에 금융감독원장이 독립 리서치 회사를 좀 제도권에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냐 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6월 달에는 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분들을 모셔서 이제 너무 매수일색 보고서만 있다. 이제 이런 간담회가 또 있었다라고 좀 들었었는데 사실 독립 리서치가 이제 지금은 비제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정보 제공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다각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은 사실 예전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도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만 근데 그거를 이제 스몰캡 회사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아예 IR을 또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뭐 요거를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회사들을 다니다 보면은 스몰캡 기업들은 IR 부서에 누구다라고 이렇게 명함에 안 적혀 있는 데가 많아요. 예, 담당자도 명확치 않은. 아니, 경영 지원 부서라고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스몰캡 기업들은 IR 담당자가 IR 담당만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다른 업무들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업을 해야 되는데 IR을 약간 좀 소홀하게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좀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정말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좀 못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고 한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은 이런 코스닥의 이런 중소형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종목들은 사실 처음 상장되고 이러면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는 느낌이 네.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다듬다 보고 막 연마하다 보면 진짜 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듬어 봤더니 별로 수율이 안 나오는 좀 약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코스닥 기업 탐방 주로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실 계획입니까? 저는 좀 약간 이게 성향이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안 나온 종목을 쓰는 걸 예, 되게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네. 뭐 지금 상장 종목의 60%는 아예 네. 1년에 한 건도 보고서가 안 나온다고 네.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거의 근데 블루오션이네요, 진짜. 네. 예. 그런 기업이 있는데 또 안 나오는 거는 또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네. 이게 IR을 회사가 안 한다, 그러니까 잘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시가총액이 너무 적거나 거래대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관들은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보고서를 굳이 안 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탐방을 좀 지속을 할 것이고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작성하려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증권사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이런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앞으로 회사 다녀왔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거 뭐 들여다보는 거는 사실 큰 이 임팩트가 없을 것 같은데 남들이 모르는 거 잘 알려지지 않은 데들을 발굴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처음 보고서를 만약에 냈는데 나중에 그런 기업이 알려지고 증권사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올 때에는 어쨌든 이런 제도권만큼의 이런 조금 이제 기업을 보는 눈이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좀 스스로의 이런 만족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꼭 기자가 특종하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천스닥 오늘 특집 여기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추원 대표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회사 다녀왔습니다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